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걱정 크시죠? 내년 총선에 부정선거 없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숨이 막히고 답답한데요. 이 분야에 그동안에 애써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우선 물어볼 게 많지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이 부정선거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박주연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예,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네. 예, 그동안 이제 자료랑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거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예. 제 결론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니, 분석을 끝나면 자세한 게 나오겠지만. 네네. 딱 봐도, 사전선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선거가 그렇게 나오면 당일 투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 나와야지.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예, 이번에는 좀 심하게 돌렸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특이할 점은,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를 부방대를 조직해서 감시단이 다 일일이 체크를, 수개표를 다 했었습니다. 이번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데이터랑 선관위 데이터랑 거의 비교를 다 했고요. 그 비교를 한 결과 이제 지금 다른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서울시당을 통해 가지고 시간대별 투표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대별 투표수로 해서 영상으로 확보한 자료랑 비교를 또 했어요. 네. 몇 명이 들어갔나. 그렇지, 예. 예, 그렇게 지금 해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신중동이나 4.15 총선 같이 대규모의 뻥튀기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사람이 투입된 거는 맞는데, 계산값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산값보다 조금 덜한 부분이 좀 나왔어요. 한 100명, 200명 정도 그러니까 집계된 수보다 더 낮추는 결과가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를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투입된 인원하고 개수된 인원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에 이제 투표 숫자를 이제 조작한 건데, 그거 말고 온라인, 다시 말해서 서버라든가 전자개표기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는 건 선거 바로 며칠 전에 국정원에서 밝혔잖아요. 이 선거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거. 그런 엉망인 시스템에서 선거하면은 엉망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정선거의 방법을 국정원에서 다시 확인해 시켜준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을 하고 싶었는데 서버를 20억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못했었습니다. 이거 20억 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20억을 냈더라도 그 당시에서는 이제 감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마사지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유령인이라든지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든지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다든지 제3지역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그런 방법으로 그 중에 몇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제가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국정원 브리핑이 나왔을 시점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본인 확인기라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기 오류율이 10%예요. 오류율이 10%면 그거 확인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박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장을 했는데 6명 이상하면 10%잖아요. 그러니까. 그 25만 명이 투표를 하면 몇만 명이 문제가 생깁니까? 2만 5천 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거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본인 네. 확인기 오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보고는 없었는 것 같은데. 없었죠. 예. 그러면 오류율이 10%인 기계가 예. 어떻게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오류율이 없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 말이 안 되죠. 예, 저는 좀 이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 중복 투표나 대리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고 그렇지. 또 어떤 신분증을 내더라도 이게 체크가 안 되게끔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강한 좀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그 오류를 알 수가 없었는데 네. 다행히 국정감사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그 오류율이 10%라고 지금 됐고 예. 실제로 1.7%가 되는 그 업체는 오히려 선정에서 떨어지고 예. 그 10% 기록하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하하. 예, 그것도 심각하게 문제지만 네. 그거는 이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부정선거 메커니즘 상에 등장하는 본인 확인기 오류인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없었다라는 것은 네. 인원수의 차이, 인원수의 뻥튀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통합선거인 명부의 문제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인 수하고 인구 수하고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행안부에 있는 인구 수하고 네. 그 선거인 수하고 달라요. 예? 그게 다르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기야 뭐 말이 안 되는 네.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수촉특위를 조직해서 지난주까지 6건을 고발을 했거든요. 아, 6건을 고발했습니까? 예, 강서구 선거에 대한 전에. 거? 그 전에. 그 전에? 예, 아. 4.15 총선 등에 대해서 네.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다시 형사 고소를 해서 네. 이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히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제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위를 조직해가지고요. 지금 고발을 지금 6건을 했고 이번 주도 한 3건 정도 더 할 건데 네. 이제 하면서 통합선거인 명부와 그 주민등록 시스템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그동안은 1876년생이 최장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파주의 경우 선거인 명부를 살펴보니까 1823년생도 있더라고요. 1823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197세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200세가 넘고요. 아니, 지금 23년이니까 200세네, 딱. 네네. 아, 200세. 200세가 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물론 주민등록상 그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 시스템에도 있고 선거인 명부에도 있으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주민등록 시스템에는 없는데 선거인 명부에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천 연수원의 경우에도 100세 이상이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30명이 있었거든요. 야. 근데 그 주민등록 시스템에는 21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9명이 뻥튀기 된 거죠. 그렇지. 예. 33%가 뻥튀기가 된 건데 이런 선거인 명부 조작이 있었는데 이번 강서구청장도 지금 보니까 선거인 수가 다릅니다. 그 통계 인구 수라고 저희가 지금 명명을 했는데 이제 강서구청의 구청의 그 강서구에 있는 인구 수하고 선거인 수하고 차이가 지금 1244명이 나더라고요. 네, 이런 미세한 차이도 있고 또 심각한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지금 그런 1224명이요? 네, 1244명이 44명이 달라요? 네, 네네네. 아.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선거인 수가 50만 603명으로 네. 이제 선거인 명부에는 올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행안부 선거인 자료를 살펴보니까 네. 18세 미만의 인구를 제외하면 49만 9,359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1244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게 이제 뭐 엉망진창인데 문제는 자, 이거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걸 밝히려면 이게 증거 보존이 돼야지 이제 하나하나 확인 들어갈 텐데 이거 없애지 않을까요?
투표지라든가 선거인 명부라든가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전자개표기의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이게 전부 이거 증거를 딱 스탑 시켜놓고선 이게 조사가 들어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자유통일당에서 증거 보존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네. 또 선거 소송을 하겠다라고 그런 움직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움직임만 있어서 안 되지. 이게 빨리 네.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증거를 없애버리면 이것도 밝히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선거 끝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증거 보존 신청 딱 들어가서 증거 스탑 시켜놓으면은 요거 밝히기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금방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당일 투표도 살짝 조작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네. 이제 단순한 재검표만 하면 그 개수만 헤아리는 재검표만 하면은 이번에도 기각될 확률이 높고요.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봐야죠. 서버, 네.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그다음에 투표지,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 이걸 전부 그렇죠. 확인하면은 나오죠, 이게. 예,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 나오고, 음. 이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네. 검찰에서 포렌식을 해서, 네. 그 통합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의 차이, 예, 이런 그러니까. 부분을 살펴야 될 것 같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 확인기 문제점, 예.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이한 점이, 네. 그 사전투표함이 행랑식 투표함인 거 알고 계십니까? 행랑식이라는 건 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 투표함이 아니라, 백팩에 매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콩컵 같은 걸로 자루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만들어요? 왜 원칙적으로는 법령에는 철제나 알루미늄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당당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일부러 행랑식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제가 제 유튜브하고 제 네.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트럭에 실어서 옮겼어요. 이 사전투표를요? 예, 사전 투표함을. 예. 근데 그 행랑식을 하면은 투표함 부피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지. 예. 네, 그리고 실제로 헝겊 안으로 손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봉인 자체가 플라스틱 뚜껑하고 행랑과의 봉인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손이 쑥쑥 들어가요? 네네. 제가 그것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윤용진 변호사가 예. 상부 대선 때 이 행랑식 투표함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손을 쑥쑥 넣어간 그런 장면도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아니, 그 봉인이 안 돼요? 행랑식이라도 자꾸로 잠그고 봉인을 안 했어요? 봉인을 못하게 합니다, 그놈들이. 선관위분들이. 그리고 그러면 손이 들어간다는 거, 잠깐만요. 쓴 게 위법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손이 들어간다는 건 자꾸 열고 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플라스틱 뚜껑과 헝겊 사이로 손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헝겊 사이로? 네네. 자꾸도 없어요? 예, 자크도 없어요. 참 신기한 건데 왜 그런 하자가 있는 위법한 투표함을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 위법한 투표함을 쓰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 하려고 그러겠지.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부정선거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없애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샅샅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참 큰일 난. 아니,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여러 가지 밝혀냈는데 노태학 수사 들어갔다고 엊그저께 보도가 나왔는데 노태학 수사하다 보면 이러저런 게 좀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정보기술범죄부에 배당을 했었습니다. 예. 그동안은 형사부나 공공부패수사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국정원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IT 첨단 이런 부분이 중요시돼서 그러니까 고발 사건을 정보기술범죄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입건이 상당히 빨리 된 면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앙지검이나 검찰 수뇌부가 이거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담당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담당 부장검사가 이춘이란 분입니다. 네, 근데. 예, 이분이 이제 전남 화순 출신이고. 아, 화순 출신. 소원고 나오고 전남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아, 전남대 법대. 아. 네네. 예, 물론 이 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정의롭게 수사를 안 하는 법도 없고, 오히려 네. 또 고단분 중에도 엄청난 정의감이 불타는 분들도 많아서. 아, 그럼요, 예. 예, 이 검사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수사가 희석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에 대한 분석 결과 끝나면 고발장 또 접수합니까? 예. 지금 고발도 지금 세 분이 제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박주영 변호사 쪽에서도 또 고발합니까? 예. 저도 이제 고발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있지만 이 여론조사 업체도 같이 고발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예. 왜냐면은 당일 투표에서는 박빙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진교훈이 압승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저는 결국에는 이 여론조사나 예측 조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진교훈이 10% 이상 이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한 거는 결국에는 이 강서구청장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 알고 거기에 따른 보정값을 넣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정선거의 결과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면은 이제 업무방해나 사기 혐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혐의로도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거 네. 잘했네요. 예. 네. 수사 의뢰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요. 이게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지 증거물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 따끈따끈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네. 그거 빨리 이거 증거 보존부터 해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나 안 드렸는데. 뭡니까? 예, 부방대가 발산 1동에도 개수를 하고 있었는데 첫날 개수를 하니까 2,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선관위 측 투표 사무원이 2,800명이 투표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300명이나 차이나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2,500명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다시 했었습니다. 아, 다시 또 정정을 해줘요. 300명이 왔다 갔다 하네. 지네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개수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최종 집계한 이 결과를 보니까 너무 좀 신기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이 발산 1동의 경우에는 민주당 투표율과 국힘의 사전투표율 차이가 다른 데는 한 66대 31 정도 났거든요. 근데 71.3대 24.9로 민주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더 높았는데 거기 발산 1동의 투표자가 얼마 안 될 텐데 거기서 300명이 차이가 난다. 네, 그러니까 2,500명이라고 저희가 집계를 했는데 2,800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2,500명에서 300명 차이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엄청난 차이인데 이렇게 막 누락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이놈의 선거가 이게 선거입니까? 2,500명에서 3명만 착오가 나도 큰일 나는 선거인데 300명이나 차이가 나니 이거 딱 부정선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 집계를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의 사전투표율 차이가 70%를 넘어가는 데는 이 발산 1동이 유일하거든요. 아, 발산 1동이 이게 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좀 신기한 현상이다. 개표 결과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그 값을 못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이 좀 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부정선거와 싸우는 젊은 변호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번에도 지금 분석이 끝났는데 강서구 고발장 들어간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투표 본인 확인 오류, 본인 확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10%였다는 겁니다. 이 기계가 25만 명 투표했는데 10%면 2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발산 일동에서만도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2,500명 투표수가 2,800명으로 갔다가 2,500명으로 다시 뒤집히고 항의하니까 다시 뒤집히고 그러니까 3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2,500명에서 300명이면 이게 몇 %입니까? 그리고 200세 이상의 최장수 투표한 사람도 나왔던 200세 이상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고 우주에 있어요. 말 같은 소리. 예? 당일 투표도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산값이 다 이게 체크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수사를 안 한다? 이건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촉구를 이렇게 외치는데 계란으로 파헤치기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총선에서 지면 정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